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재무적 노후 준비를 위한 최후의 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국가가 어르신들께 매달 지급하는 돈인데요. 물론 모든 어르신들께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의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을 합니다.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2014년도에 없어지고 그 대신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연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건데 지금은 안 쓰는 옛날 용어가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대략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연금 제도를 간략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기초연금 제도가 확 바뀌는데요. 대상을 지금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질 않고 하나로 합쳐서 1인 가구는 월 3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48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선정 기준액에 미달되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라는 것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데요. 2020년 현재는 1인 가구 148만 원, 부부 가구 236만 8천 원입니다. 소득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96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30%를 추가 공제해 주는데요. 부부가 둘 다 근로자이면 합해서 한 번만 공제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100만 원씩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96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하니까 각자의 소득이 3만 2천 원이 되고요. 둘을 합쳐도 6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6만 4천 원으로 평가되는 거니까 공제 효과가 크다는 걸 단번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공제가 없이 전액 다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국민연금도 이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산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은 2천만 원, 부채는 전액 다 공제되고요. 고급 자동차 회원권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공제를 한 후에 남는 재산액 거기다가 4%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면 이제 한 달 소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액이 나오면 그것과 산정 기준액을 서로 비교해서 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4가지 중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다시 신청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 분들까지 신청을 하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기초연금 대상 여부 그리고 그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신청을 해도 소급해서 주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신청을 안 했다가 제 조언을 듣고 68세에 신청을 하셔서 받게 됐습니다. 지난 3년치를 날렸다고 엄청 지금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소득과 재산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적용됐던 모든 수치들은 대부분 다 연초에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모든 변수들이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단 탈락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감액된 상태로 받고 있는 분들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식이 부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또 부부 중에 한 분이 65세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아닌 부부 가구로서 적용이 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개는 정부의 복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담당자의 말을 듣고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제때제때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고 있고요. 또 담당자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중복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결과를 쉽게 속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가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인 이 부부 가구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매달 150만 원씩을 벌고 있고요. 노령연금도 5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총 350만 원으로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은 서울에 시가 6억 원짜리가 있고요. 은행 예금도 1억 원이 있고 빚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은퇴자의 평균 순자산액이 약 4억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이 부부 가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호한 부부 가구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각각 96만 원을 빼고 30%를 추가 공제하면 둘이 합쳐서 75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노령연금 50만 원을 더해주면 소득평가액은 1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의 절반 정도인 시가 표준액이 적용이 되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아파트는 1억 6,500만 원이고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까지 여기다 더하면 총 2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4%를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만들어지는데요. 81만 7천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을 다 합치면 207만 3천 원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 236만 8천 원에 미달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노령연금 연계 감액분이라든가 은행이자 소득 같은 것들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약 2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제안은 담당자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개인 택시 사업자 H씨는 월 수입이 약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정부의 소득인정 모의계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번에 탈락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택시는 감가상각도 해야 하고 또 연료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소득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택시 사업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90.8%입니다. 따라서 이걸 공제하면 32만 2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전국에 계신 개인 택시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임대소득은 42.6%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율은 사업의 종류, 형태별로 전부 다 다른데요. 문제는 이런 내용이 모의계산 프로그램 등에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이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의 재산과 이자 소득이 각각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칙연금의 하나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 펀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거는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쳐서 월별로 연금 형태로 나눠주는 상품이죠. 다시 말해서 원본액의 가치가 소멸이 되고 그 대신에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재산액에서는 당연히 빠져야 되고 연금이 기타 소득으로만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정당하게 주장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제안은 왜 감액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주는 대로 받지 말고 그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기초연금을 5만 원을 받고 있다가 평가액을 다시 따져보고 주장을 해서 22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노령연금액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상단에 링크해 놓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4%만 재산으로 반영이 되지만 고급 자동차는 100%가 재산액으로 들어갑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이 고급 자동차인데요. 10년 이상 된 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 사업용 차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4가지 중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5가지 건강복지 꿀팁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신중년 마음연구소 구독 버튼 그리고 지속적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